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입니다. 내 집, 내 자식, 내 손주가 남보다 잘 나야 행복할 것 같죠. 하지만 그 비교의 칼날은 결국 내 마음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68세 김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친구들의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사업을 더 키웠어. 건물까지 샀다니까. 우리 손주는 이번에 유학 갔어. 초등학교부터 외국에서 공부한다네. 우리 딸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단지 안에 헬스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더라니까. 아휴, 나는 손주 학원비만 매달 100만 원 넘게 쓰고 있어. 힘들어도 보내야지. 모두가 감탄하며 웃는데 영자 할머니는 웃는 척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는 뭐 했나 우리 아들은 아직 퇴직 준비 중이고 손주는 학원도 겨우 보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어 보일까? 사람은 누구나 남과 자신을 견줍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승진하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했고, 누군가 집을 사면 나도 저축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자극이 되지 않고 오직 상처만 남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우울증의 원인이 비교라고 합니다. 친구와 이웃의 자랑은 작은 칼날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도 속에서는 그 말이 며칠이고 맴돌며 나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에 대한 비교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며칠 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모임은 어땠어? 아유, 별거 없어. 그냥 다들 잘 산다 그러지 뭐. 엄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닌데 또 친구들이 자랑했지? 그래, 다들 자식들 잘 나간다고, 손주 잘 컸다고 하는데 나는 뭐라고 할 게 없더라.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야, 내가 힘들게 회사 다니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남들은 사업해서 돈도 잘 벌고 손주들도 훌륭하다는데. 엄마, 그게 다 겉으로 보이는 거야. 속사정은 아무도 몰라. 그래도 마음이 자꾸 작아져. 내가 잘못 산 건 아닌가 싶다. 영자 할머니는 자꾸만 비교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식의 성취, 손주의 성적, 집과 돈, 이 모든 게 행복의 기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큰 이상 없음. 혈압도 안정적이고 심장도 건강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혈압약, 당뇨약을 몇 알씩 챙겨 먹는 것과 비교하면 지금 상태는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건강은 있잖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들, 손주 없어도 나는 아직 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밥도 스스로 해 먹고 병원비도 크게 안 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랑할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교 때문에 불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옆집 친구, 친척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 비교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남의 자랑은 늘 이어지고 내 마음은 점점 병들 뿐입니다. 돈, 자식, 손주 비교할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불행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병은 암도, 치매도 아닌 바로 비교에서 오는 우울입니다. 행복은 남보다 잘나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할 때 찾아옵니다. 72세 박성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밥을 먹고 낮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전화벨은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동료와 안부를 나누곤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차리던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누구랑 이야기했어? 아니, 집에만 있었으니까. 왜? 당신 요즘 말 상대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게 뭐 어때서? 난 괜찮아. 혼자 있는 게 편하지.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 당신이 하루 종일 TV만 보고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내가 벽 보고 사는 것 같아. 박성호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나?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나까지 외롭게 만드는 거야. 그날 밤 박성호 할아버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말을 나누지 않고 지낸 세월이 아내의 마음까지 바짝 말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도 메말라 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친구를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곧 약이고 웃음이 곧 보약입니다. 대화가 끊기면 마음이 먼저 약해지고 결국 몸까지 병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나 대화 상대가 2명 이상 있었습니다. 반대로 거의 대화가 없는 어르신은 우울증과 기억력 감퇴가 훨씬 빨리 찾아왔다고 합니다. 며칠 뒤 박성호 할아버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러다간 나도 병나겠다. 나가서 사람 좀 만나야지. 그는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둑 두는 소리, 장기 두는 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게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 판 같이 두실래요? 옆에 있던 어르신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잘 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박성호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며 앉았습니다. 제가 실력이 별로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끼리 두는 거죠.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수를 두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판이 끝날 때쯤 서로 농담도 오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져버렸네. 다음엔 꼭 이겨야지. 이기든 지든 오늘은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든 시간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던 겁니다. 그 뒤로는 일주일에 2~3번은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가끔은 동네 뒷산에 같이 오르며 숨을 고르고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니 마음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주말이면 손주와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손주 정말 잘했네. 다음엔 할아버지 앞에서도 해줄래? 응, 휴대폰으로 보여줄게. 고맙다. 내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구나.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가 어렵고 늦을수록 더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손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화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친구에게 전화를 건 게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십니까?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이 들어 가장 큰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건강까지 빼앗아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 한 명은 100명의 의사보다 낫다. 66세 이정희 아주머니는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이웃이 위로하러 찾아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하나둘 끊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돌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뉴스도 드라마도 예능도 다 비슷해 보였고 시간만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웃을 일이 없으니 얼굴도 굳어버렸네.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TV 보고 밥 먹고 할 게 뭐 있니? 엄마, 친구들이랑 차도 좀 마시고 그래.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면 뭐해? 괜히 돈만 쓰지. 엄마, 그러다 더 우울해져.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 금방 늙어. 작은 거라도 찾아야 돼. 작은 재미라. 나이 들어서 무슨 재미가 있겠니? 새로 뭘 배우기도 늦었지.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다가 끝나는 걸까? 정말 나이 들면 새로 시작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걸까? 며칠 뒤 우연히 집 앞 게시판에서 문화센터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주체화 교실 초보 환영. 일주일에 2번, 하루 2시간. 한 달 수강료는 3만 원. 물감 세트도 10,000원이면 준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쳐다보다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붓을 잡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괜히 어색하고 웃기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해보자. 바뀌는 게 하나라도 있을지 누가 알아? 용기를 내어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몇몇 수강생들이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자리 여기 앉으세요. 물감은 준비해 드릴게요. 제가 그림은 처음이라 잘 못할 텐데요. 괜찮습니다. 처음이 제일 재미있어요. 처음 붓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도화지에 선 하나 긋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옆 사람은 능숙하게 꽃을 그리는데
자신은 삐뚤빼뚤한 나무 한 그루밖에 못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중하다 보니 2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집에 돌아오는 길 손에 쥔 작은 그림 한 장이 그토록 소중해 보일 줄 몰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웃고 있네. 웃으니까 훨씬 젊어 보이네. 그날 저녁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게? 응? 뭐 했는데? 문화센터 가서 그림 그렸어. 정말? 엄마가 그림을? 그래. 잘하진 못했지만 재미있더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엄마 너무 잘했어. 이제 매주 가는 거야? 그래야지. 안 가면 또 심심하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큰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내야만 웃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이 즐거워지는 일이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작은 재미가 없는 삶은 금세 시들어갑니다.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사람도 재미가 없으면 금방 늙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자신을 웃게 만드는 작은 재미가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기다려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산책, 친구와 차 한 잔.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무언가를 갖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재미를 찾는 사람이 결국 나이 들어서도 젊게 삽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의미 속에 숨어 있다. 그리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웃게 했습니까? 비교를 내려놓은 김영자 할머니,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은 박성호 할아버지, 그리고 작은 재미를 다시 찾은 이정희 아주머니.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사실 한 줄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을 열어 관계를 이어가니 삶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재미를 붙잡으니 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노년의 행복은 금세 흔들립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우연히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친구들 자랑만 들으면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훨씬 편하네요. 박성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내 말 듣고 관계를 다시 붙잡으면서 살맛이 돌아왔습니다. 경로당에서 사람들 만나 웃고 떠드니 병원 갈 일도 줄었어요. 이정희 아주머니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에서 그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하루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작은 재미 하나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구나. 맞아요. 비교 내려놓기, 관계 이어가기, 작은 재미 찾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렇습니다.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때 노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주변 사람과 웃으며 지내니 외롭지 않고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작은 즐거움이 있으니 하루가 활력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 행복의 공식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식이 결코 거창하지 않다는 겁니다. 억 단위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을 해야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곁에 있습니다. 옆집 문을 두드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행복은 언제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경고가 필요합니다. 행복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늦습니다. 다음 달에 시작하지. 내년에 연락하지. 하다 보면 어느새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미루고 있는 행복이 있습니까?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고 계십니까? 새로운 취미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남의 집 자랑에 속으로만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전화를 걸고, 오늘 당장 공원에 나가고, 오늘 당장 작은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노년의 시간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무한정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 이어지는 관계, 그리고 작은 재미.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우리의 노년은 비로소 꽃처럼 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로워지겠지.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심리학과 철학은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행복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고 연습해야만 찾아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동안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아니었고, 자식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가까운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웃을 때, 그리고 작은 취미에 몰두할 때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노년기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는 바로 남과의 비교, 혼자 있는 고립, 아무 재미없는 하루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비교에 묶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재미가 없는 날이 계속되면 노년은 금세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소박한 즐거움, 좋은 친구, 고요한 마음에 있다. 쉽게 말해, 거창한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의 즐거움과 관계,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 바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비교를 내려놓으며 찾은 평안. 박성호 할아버지가 관계를 다시 이어가며 되찾은 활력. 이정희 아주머니가 작은 재미에서 발견한 미소. 이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수천 년 전부터 말하던 행복의 조건 아닐까요? 또 다른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피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고 하루의 재미를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젊음도 직업도 건강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래서 더 비교하고, 그래서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행복해질 수 있는 최고의 시기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면 이미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자식의 성취보다 소중한 것, 남보다 잘났다는 우월감보다 값진 것. 그것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 이어지는 관계, 그리고 작은 재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 이웃과의 인사 한마디, 작은 취미 하나. 이 작은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늘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을 뿐입니다. 심리학은 경고합니다. 비교, 고립, 재미없는 하루가 노년을 병들게 한다. 철학은 희망을 줍니다. 소박한 즐거움, 좋은 친구, 고요한 마음이 행복이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신을 웃게 만든 작은 행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던 김영자 할머니, 관계가 끊어져 외로움에 지쳐있던 박성호 할아버지, 그리고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던 이정희 아주머니. 3분 모두 처음에는 불행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남의 집 자랑이 가슴을 찌르고 대화가 끊기면서 삶의 활력이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우울과 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관계를 붙잡고 작은 재미를 찾으면서 3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친구 자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대로 잘 살았다. 비교하지 않은 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구나. 박성호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새 친구들을 만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구나. 이정희 아주머니는 작은 그림 한 장에서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구나. 하루가 기다려진다. 이 3분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비교에 묶이고 관계가 끊기고 재미없는 하루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노년은 우울과 병든 시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대화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나는 하루를 기다리게 하는 작은 재미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 3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지금이 바꿀 시간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행복을 미루면 늦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젊을 때와 달리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짧은 대화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잘 지내라는 인사 한마디가 밥은 먹었어 라는 전화 한 통이 그리고 오늘 날씨 참 좋다는 소소한 대화가 인생의 온도를 바꿉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을 뿐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반복해서 선택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쉽게 말하면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웃게 만든 작은 행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되고 또 다른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노년이 더 지혜롭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내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